안녕하세요, 윤아혁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오늘이 2월 6일이거든요. 2026년이 된 지 한 달이 더 넘었지만 아직 올해 계획을 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짜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즉석에서 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드디어 작년 계획을 찾았고요. 어찌됐든 자,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제가 편집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바탕으로 올해의 이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 유튜브 구독자 5만 명, 인스타그램 1만 명, 쇼츠 150개, 일반 동영상 1, 2주에 한 번, 토 1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유튜브 구독자는 1만 명을 달성했고 인스타그램도 1만 명을 달성했지만 인스타그램은 제가 활동을 막 하다가 안 하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쇼츠 150개 라고 했는데 이때는 사실 숏폼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헬스 한 달에 10번, 체지방 17%, 앉는 자세 교정, 피부 관리, 설탕 끊기 라고 계획을 짰는데 헬스장을 제가 2학기 때 0번 나갔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아니고 0번.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설명을 하면 다 변명이 되기 때문에 이유는 사실 있었긴 한데 없죠 뭐. 앉는 자세 교정은 그래도 이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래도 더 신경 써서 앉게 된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피부 관리. 피부 관리는 그래도 조금 잘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피부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제가 외널사라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네. 유튜브 활동을 그래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협찬 같은 것 조금씩 보내주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로 열심히 좀 발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템들을 소개를 살짝 드려보자면 토리든 세럼 잘 쓰고 있고 근데 이건 원래도 유명했던 거라 그거랑 평소보다 얼굴에 가뭄이 조금 더 많이 들면 좀 점도가 높은 그런 세럼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파넬에 완전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세럼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띄워두겠습니다. 네, 그거 되게 쫀쫀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파넬 세럼은 제가 쓰고 나서 한 번 더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 있으니까 엄마 써 하고 엄마 줬는데 제 거 다 써가지고 다시 엄마 드린 거 제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단순 선물로 받았던 건데 다 쓰고서도 너무 괜찮았어서 제가 쿠팡에서 내돈내산으로 더 샀거든요. 2병을 사서 지금 거의 1병을 다 써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엄청 거의 식염수? 물과 같은 제형인데 여름이나 덜 건조할 때 바르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봤고 근데 확실히 이제 겨울이니까 좀 촉촉하게 뭔가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설탕 끊기인데 이거는 확실히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 거를 먹으라고 하면 잘 못 먹겠을 정도? 막 살짝 단 거 정도는 괜찮은데 머리가 너무 별로네. 너무 귀신 같아. 원래 앞머리가 있는데 지금 저녁이라서 자꾸 약간 이상해졌거든요. 너무 여장 남자 같아.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할게요. 너무 단 거를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이제 속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제 생각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약간 이 당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른 저희 친구들에 비해서 단 거를 정말 덜 먹는 편이거든요. 거의 반? 작년이었나? 제가 생리 직전에 공복 혈당을 쟀었는데 피검사할 일이 있어서 그때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도 피검사를 다시 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5.8이 나온 거예요. 5.7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그 6.3인가가 넘으면 당뇨고 저는 그 당뇨 전 단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가 좀 당에 민감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관리를 해서 음식을 섭취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왜 그럴까? 제가 음식이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제육볶음 같은 거 먹었는데 제육볶음을 막 달아. 그러면 당장 밥도 안 고파. 그러진 않고요. 제 취향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재정, 저축 매달 30만 원씩 국장 탈출 하하 점점점 이라고 적었는데 저축 매달 30만 원씩 했고 30만 원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꽤 모았어요. 비밀. 얼마인지는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는 정말 한 200%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아야죠. 국장 탈출 성공했고요. 제가 이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였는지 올해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전에 주식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 근데 약간 이런 거지. 난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근데 모르니까 마냥 좋게 생각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내 딴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팔아야겠다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은 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삼성이. 물론 저는 이제 팔고 지금은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응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 너무 스트레스였어. 어쨌든 그래서 재정은 한 200% 성공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자기개발 플룻 라이네케 콘체르토 이건 안 했습니다. 이거는 0%. 일본어 어느 정도 하기 안 했습니다. 1%. 근데 넷플릭스에서 불량년에 그거 보고 일본어에 감명 받아가지고 듀오링고 깔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1등급을 받은 그게 있어서 아예 모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제2외국어로 일본어 한다고 집에서 일본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엿들었죠.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0.1점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 살기 일할 거야. 이거는 네 정말 잘했죠. 이때도 제 인생에서 여러 번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 한 달도 이 터닝 포인트의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고 깨달았던 것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꾸 남대문 시장 생각나. 저희 동기 중에서 서울에 사는 동기가 있는데 다 같이 소품샵 구경을 갔던 적이 있어요. 막 그릇 같은 거 있으니까 막 관심 있게 보길래 그릇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 시장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봤대요. 서울 살면서. 그래서 지금 소품샵에서 보이는 이 그릇들 남대문 시장에서 반값이다. 거기를 꼭 가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진짜 예쁜 그릇 많아요. 여러분들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슬펐던 게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서 그릇을 아무리 많이 사도 집으로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았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라는 저희 의견입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뭐 서울 가봤자 뭐 지금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가냐. 뭐 나중에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였지만 직장인으로서의 서울살이와 학생으로서의 서울살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하고 해낸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작년 계획만 다시 돌아보는데 거의 20분 정도 떠든 것 같거든요. 올해 계획도 빠르게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때의 저는 차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차를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계획도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은 2월 6일.
날짜도 적는다고 했으니까.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2월 6일 금요일이라고 적었고요. 제일 먼저 똑같이 저의 유튜브 생활에 대한 목표를 다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잘 안 했어서 몰랐는데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이 그 팔로워 수를 늘리는데 더 쉽더라고요. 비교적. 이번 올해 목표는 좀 인스타그램에 포커스를 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숫자적인 측면 이전에 그게 있거든요. 기본 전제는 이 활동들은 저의 취미다 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느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인스타 활동을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나는 이 취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취미니까. 취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저의 개인 이 취미의 주체는 나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면서 구독자 몇만을 채워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 크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워보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차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막 다양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영상들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구독자 2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명이 올해 목표입니다. 2026년이라고 적어요. 연도가 매년 바뀌니까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024년인지 5년인지 6년인지가 조금씩 헷갈리는데 제 나이도 같이 헷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대로 저희 일상을 담은 쇼폼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롱폼들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전신 거울을 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에 제가 완전 맥시멀리스트라서 더 이상 뭔가를 둘 장소가 없어서 전신 거울을 둬도 왜 막 분위기 좋은 유튜버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전신 거울에서 막 늦옷 사진 찍고 하잖아요. 저는 늦옷을 찍을 수 없는 게 어디에 전신 거울을 설치해도 그 지저분한 짐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데스크탑을 버릴 수도 없고 프린터기를 내버릴 수도 없고 책상을 없앨 수도 없고 화장대는 침대를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막 분위기 이런 것들은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살짝 맛보기 정도 그런 바이브를 살짝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신 거울 구매. 이게 1년 목표라는 게 좀 웃기죠. 제가 물건을 잘 안 사다 보니 이런 것까지 목표에 넣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쇼폼, 롱폼 꾸준히 올리기. 롱폼은 최소 한 달에 1개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좀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작년 25년에도 한 달에 1개 정도는 올렸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1번 카테고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빨리. 나 지금 점점 목소리가 안 나. 건강 너무 중요하죠. 제가 오늘 헬스장에 갔는데 오전에 애플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엄청 운동을 막 오랫동안 많이 하신 것 같은 여자분께서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거 땡기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니? 하여튼 그걸 하고 계셨는데 45kg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몸무게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 앞에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플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여자분이셨거든요. 제가 하는 애플다운이 약간 시원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시더니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저 완전 세수도 안 하고 좀 찐다같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와 그냥 거의 PT 선생님 조리 가라인 거예요. 진짜 돈 내고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알려주신 거예요.
운동 갔다가 집에 오니까 무슨 재활치료 받은 것 마냥 상체가 너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시원하고 어깨랑 이런 데가.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그건 뭐냐? 헬스장 꾸준히 가자. 근데 한 달에 10번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해야 하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가자. 2번은 갈 수 있잖아 솔직히. 2.5번? 적당히 하자. 차가 생기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덜 걷게 되었거든요. 배터리가 없다네.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 네. 그래서 더 운동을 헬스장을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탕 끊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야채 잘 챙겨 먹기. 요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랩실 쇼츠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아침에 야채랑 달걀을 뭐 다이어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생으로 된 가공 가열하지 않은 그냥 생 야채랑 달걀 이렇게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생 야채를 먹으니까 똥도 잘 나오고 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하루 안 먹으니까 바로 이제 시원찮고 또 먹으면 좋고 평소에도 야채를 좀 많이 챙겨 먹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또 혼자 살면 이 신선한 식품들을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가서 신선한 걸 사야 돼. 뭐 학교 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마트를 못 갈 수도 있고 씻고 손질하고 쓰레기 버리고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제 냉장고가 썩장 거라서 지금 뭐 넣기만 하면 한 2, 3일이면 다 썩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아서 신선한 뭐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게 없어. 의지가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건강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 그 재정 관리를 좀 필요성을 느끼고요. 제가 돈을 막 버는 대로 족족 쓰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안 쓰는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짠순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잘 안 쓰는데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가계부나 좀 적으면서 돈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 수익을 그냥 제가 쓰는 통장에 넣었어요. 근데 넣으니까 나 돈이 있네? 하고서 조금 평소보다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때 뭐 이것저것 얻은 수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진 않아. 근데 더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지. 제가 노트를 또 샀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 근데 이게 약간 가죽 재질? 이런 느낌인데 냄새가 좀 별로예요. 이게 사서 금액을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뭐 협찬,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수익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수익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유튜브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이제 받으려면 수수료가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옮겼어요. 그 신한은행에 크리에이터 우대 뭔가를 신청을 하면 그 중개 수수료를 안 떼간대요. 그래서 내가 신한은행을 찾아가서 크리에이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그 은행원 직원분께서 그게 뭐예요? 라고 하셔서 그래서 직원분이 또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서류를 또 작성하고 그때 뭐 원래 대부분 은행 가면 이걸로 하잖아요. 수기로 작성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내 수익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6달러씩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한은행 막 가면서까지 크리에이터 통장을 신청했는데 6달러씩 계속 빠져. 전화해서 이거 빠지는데 What happened? 물어봤더니 이건 신한은행에서 빠진 게 아니라 유튜브가 미국 거니까 미국이랑 한국은행 자체를 연결해주는 중개은행에서 빠진 거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뭐 몰겐 뱅크 몰라 뭐 뱅크를 거쳐서 오는데 거기서 수익이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6달러씩. 제미나이 피셜 6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송금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지만 하여튼 수수료가 그 정도씩 빠진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유튜브에서 수익을 받을 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이상 모았을 때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최소 금액이 $100예요. 그러니까 $100를 유튜브 수익으로 모으면 그걸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100까지 채우면. 근데 그 금액을 제가 $1000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1000까지 채워야지 나한테 그 수익이 입금이 되는 거지. 그 횟수가 당연히 주니까 떼가는 그 수수료들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점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자기개발. 가장 먼저 제가 바리스타를 배울 거예요. 지금 끊어놨거든요. 결제까지 해놓은 상태라서 바리스타를 배워볼 거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카페를 창업한다던가 아니면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던가 그럴 계획은 없지만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알고 마시면 좋잖아요. 향수 좋아해서 조향사 공부를 했던 것처럼 조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민간 자격증이라 큰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배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도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음악학원을 다녀볼까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한 3년 반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37분째 떠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목소리가 잠겨서 점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점점 목소리가 잠기는데 그 말은 즉슨 내 목소리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발성 같은 거를 다시 배워보고 싶거든요. 뭐 말할 일이 유튜브 촬영 이외에도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되면은 안 좋잖아요. 발성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실용음악 학원? 이런 데를 가야 하나? 잘 모르겠어서 제미나이와 좀 상담을 해보고 계획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 이거랑 그리고 영어, 토익을 다시 올해내로 다시 재응시를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영상에도 올렸듯이 토익을 제가 진짜 급하게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거의 리스닝도 2세트 풀었고 리딩은 1.5개 정도 풀었거든요. 기출문제를. 시험장도 추워서 제대로 풀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드는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막 못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 볼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감이라는 게 있을 때 다시 재응시를 해서 점수를 받아놓는 게 미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응시를 한번 올해 안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5번째, 요즘에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5번째는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을 했을 때 스트레스에 정말 취약한 것 같거든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냐? 계획이 틀어졌을 때, 가까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학교 끝나고 뭐 카페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 뭐 스타벅스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당일날 갑자기 보강이 잡혀. 그러면 그때 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냐? 내 가까운 계획이 깨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그냥 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 것이라도 그런 계획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틀어졌을 때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없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게. 근데 이럴 때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하지 못해. 그래서 너무 짜증나. 계속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사니까 유튜브를 촬영할 때 빼고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학교를 가도 수업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지. 그래서 그런 건지 조금
막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가 좀 있어요, 솔직하게. 대전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집에만 있어도 집에 엄마, 아빠, 동생, 콜이 다 있으니까 콜이야! 그래서 막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대전에는 그냥 집에만 있어도 전혀 밖에 나가고 싶다라던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자취하면 집이 너무 적막하고 나밖에 없고 조용하고 하니까 계속 밖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불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면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획이 없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거나 하면은 조금 쉴 수도 있고 뭐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즐기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원래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물 흐르듯이 잘 살아갈까 탐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 1월 달부터 여기 랩실에서 랩실 활동을 하면서 첫째 주에는 토익 공부를 했고 둘째 주에는 조금 유튜브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셋째 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할 게 있어서 그걸 했어요. 그거랑 이제 랩실이랑 같이 병행을 한 거지.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인턴 마무리 포스터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느라고 여기 집중을 했어.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랩실 생활만 있고 그 랩실 생활도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다들 그냥 하라고 하는 공부하고 뭐 외우라고 한 거 외우고 문제 풀라고 한 거 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다들 학습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학습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나도 뭔가 이런 남들이 하라는 것 이외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것저것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것저것 해보자 라고 했던 그 스펙트럼 안에 연구라는 것은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연구라는 것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해보게 되었고 그 연구라는 것 안에서 내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금 처음 해보고 있다 보니까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방법적인 것을. 나의 방향성을 아직 잘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 추측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중고등학생 분들이 계신다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쨌든 이게 저의 요즘 고민거리이자 목표입니다. 계획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황을 즐기고 솔직히 계획이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야 돼. 이런 강박을 벗어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겠지. 왜냐? 나는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터득하기. 이것이 저의 5번째 스트레스 관리 탭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은 독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책은 일단 한국 사람이 쓴 책이어야 되고 왜냐면 요즘 또 논문 같은 거를 많이 읽다 보니까 번역체에 너무 실증이 났어.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그 원래 언어를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100% 똑같이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 뉘앙스라던가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책을 읽고 싶다. 소설 같은 거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 에세이라던가 뭐 수필? 약간 이런 식의 좀 가벼운 글들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조만간 도서관에 좀 들려서 책을 서칭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2026년 투두리스트? 뭐라 해야지? 이 계획? 신년 계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가 있으시다면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안녕.